당신의 건강검진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매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검진, 오히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을 들여 매년 받는 건강검진. 그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 때마다 정말 마음 편히 건강하다는 안도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불안해하며 혹시 모를 이상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저는 60대 현역 의사 이수연입니다. 햇수로 35년 넘게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수많은 인생사를 마주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과도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은 결코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불안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35년 의료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모두 나누겠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덜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을 먹고 자라는 과잉 진료의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작은 병변까지 찾아내는 정교한 장비들,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법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발전이 때로는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강원도 속초에 사는 68세 최정숙 여사님은 매년 꼬박꼬박 종합검진을 받아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워낙 철저하신 분이라 주변에서도 건강전도사로 불릴 정도였죠. 어느 날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 검사에서 뇌백질 변성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나중에 치매나 뇌졸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함께 몇 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님은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매일 밤 불안에 떨었고 급기야는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보이셨죠. 건강을 위해 받은 검진이 오히려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저는 최 여사님께 뇌백질 변성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몇 달 후 최 여사님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검사는 몸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고통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이상 소견에도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때 의사의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단순히 검사 결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려 안심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 노출 위험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PET-CT,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최첨단 검사라는 홍보 문구에 혹해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PET-CT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일까요? PET-CT는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여 체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해 암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죠.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진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없고 암 위험 요인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PET-CT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PET-CT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높은 비용입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달하며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과도한 방사선 노출입니다.
PET-CT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 X선의 약 70에서 100배에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특히 노년층에게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3. 높은 위양성률입니다. 염증이나 양성 병변에서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여 암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전신 PET-CT에서 우연히 발견된 병변 중 실제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약 1에서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초기 암으로 다른 선별 검사, 즉 대장 내시경이나 유방 촬영술 등으로도 발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재검사와 조직 검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미숙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특별한 증상도 없으셨지만 자녀들이 엄마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지 하며 고가의 종합검진을 예약해드렸습니다. 그 검진에 PET-CT가 포함되어 있었죠. 검사 결과 할머니의 갑상선에서 약간의 대사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혹시 모를 암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직 검사를 권유했고 할머니는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 결절로 확인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한 달은 지옥 같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PET-CT를 처방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명확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암이 의심될 때 또는 암 환자의 병기 결정이나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유하죠.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PET-CT보다는 각 장기별 특이적 선별 검사, 즉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 촬영술 등과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심장 초음파, 뇌 MRI 과연 나에게도 필요할까? PET-CT 외에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심장 관련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두근거림 등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장 질환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혈압,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훨씬 중요합니다. 뇌 MRI, 신경학적 증상, 두통,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언어 장애 등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뇌 MRI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약 20%에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들 중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견이 불필요한 항응고제 사용으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앞서 최정숙 여사님처럼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뇌 MRI보다 혈압 관리, 금연,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이 훨씬 중요하고 비용 효과적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특정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최첨단 검사니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과도한 검진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물론 괜한 병을 만들어내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저는 35년 의사 생활과 제 자신의 노화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건강 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그럼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1. 대장 내시경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 가능하며 검사를 통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정기 검진을 미루다가 진행된 대장암으로 고생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대한 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에서 3년마다 추적 검사를 합니다. 75세 이상에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검사를 권장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 때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되어 제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니까요. 대장암 내시경의 합병증은 맞나요?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경기도 이천에 사는 58세 김민서 씨가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가족력이 있어 50세부터 꾸준히 대장 내시경을 받아오셨죠. 몇 년 전 검사에서 1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이미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제거했고 다행히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김민서 씨는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김민서 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위내시경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지만 조기 발견 시 95%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보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축성 위염 등 전암성 병변을 미리 찾아내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나요? 40세부터 2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전암성 병변이 있으면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박준호 씨는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히 신경성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벽에 작은 궤양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위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길 뻔했는데 위내시경 덕분에 큰 병을 막았다며 안도했습니다. 저는 35년 의사 생활과 60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 금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 어떤 비싼 검진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3가지 황금률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저는 환자들에게 의사보다 당신의 몸이 더 정직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이 오지 않는 등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불필요한 검사를 받기보다는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식사와 꾸준한 움직임, 건강의 기본은 역시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줄이며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땀 흘려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 그리고 관계의 힘,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검진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아보신 검사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현명한 건강 관리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학적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